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통일연구원 이규창입니다.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4월 말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평화입니다. 작년에 그 캐러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재난, 재해, 이제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죠. 우리 재난안전기본법에서 그렇게 나누고 있고요. 북한은 재해라는 말씀을 했는데 북한도 재해복구 기본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재난 또는 재해 대비 남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 평화, 또 남북 협력,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 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들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몇 년 전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북한이 환강댐을 무단 방류해가지고 우리 남측 주민들이 이렇게 사망하기도 하고 재산도 잃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이렇게 재난 재해 대비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면은 그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자연재난 또 사회재난과 관련한 아주 대표적인 문제들을 이제 다뤄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들라기보다는 앞으로 혹시 4월 이후, 5월 이후에 남북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남북 간 재난 협력을 했으면 좋을지 제가 좀 정리한 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 협력 또는 재난 관리라는 말도 쓰는데요. 우리가 사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런 여러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난이나 재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고 협력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전염병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대비하고 예방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이제 그런 측에서 남북한 협력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국제법에 재난과 관련된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재난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어떤 기준, 지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국제재난법상의 지침이나 원칙이 남북관계 현실에 좀 맞게 조정돼서 적용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난협력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전염병 같은 게 DMZ가 비무장지대 중심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저쪽에 함경도 같은 북한 내륙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재난이 자연재난, 사회재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유해물질 이런 것도 있고 북한의 아파트 붕괴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꺼번에 이거 다 협력이 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먼저 협력을 할지 좀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 남북 간 재난협력은 또 북한 주민의 보호, 또 남북 협력, 남북 간 한반도 평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정하면 좋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좀를 고려했을 때 우선 전염병 예방이 좀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무단 방류를 위한 접경지대 인근에서의 공유하천의 평화적인 이용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다뤄지지 않았지만 비무장지대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이런 것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시설물 파괴나 건물 붕괴 이런 거는 북한의 실태나 통계도 전혀 지금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최대 문제는 이제 북핵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도 이제 비핵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이 재난 협력은 일단 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또 북핵 문제와 분리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재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정부 부처에서 나오셨고 또 여기 민간도 있고 또 국제사회도 있고 국제사도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도 있고 국제기구도 있고 거기도 이제 국제 NGO도 있고 여러 가지 행위자들이 있는데 또 북한의 법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재난과 관련된 아까 이제 인민보안대를 말씀하셨지만 북한도 여러 가지 법이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남북한 간의 재난 또 재해가 잘 이게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자들이 협력이 잘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거버넌스란 말을 쓰지 거버넌스가 잘 구축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도 정비인데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제도화, 뭐 법제화 이런 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독일의 경우에 우리가 독일 사례를 반드시 뭐 따를 필요는 없지만 독일에서 이렇게 재난 대비한 걸 보면요, 재난 대응 협정을 따로 체결해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좀 이 재난 대응 협정 합의서 이런 걸 체결해서 하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남북 기본 협정인데요. 이게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차 정상회담에서 이 재난 협력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할 때 이런 재난 협력을 좀 명시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분야들은 추후에 개별 합의서나 또 사후적으로 오늘 이렇게 뭐 돈열 같은 거 처음 듣는데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야는 또 나중에 또 추후적인 사후 합의서 체결해서 대응을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개발협력과 연계해서 추진해야겠다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해, 재난이란 말을 이제 구별하지 않기도 하는데 일단 이제 재해, 자연재난, 자연재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관리를 하지 못했을 때 이제 재난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재해가 재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북한이 그 자생력을 갖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 이제 보통 이제 리질리언스라는 말을 씁니다. 회복력으로도 복원력하고 또는 뭐 복원력으로도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그 리질리언스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